반갑습니다. 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예. 아침에 정신이 하나도 없네 또. 예, 안녕하세요. 목이 낫질 않네요. 목이 날 것 같더만. 코드가 잘못 왔어요? 잠깐만요. 아, 코드를 잘못 보냈나 보다. 근데 뭐 종목 이름이 잘 갔으니까. 아, 코드 수정을 내가 안 했구나. 아, 이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일단 시장 얘기 먼저 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뭐, 이따가 얘기하긴 하겠는데, 오늘은, 이따 11시 반에, 오늘만, 11시 30분, 개인 유튜브, 휴방할 생각입니다. 목이 잘 안 나서, 요거 끝나고 병원 가보려고요.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올게요. 아, 이게 거의 난 거 같은데, 목이 이게 잘 안 나요. 목이 계속, 크게 아픈 건 아닌데, 말하기가 불편해서. 오늘 하루만 좀 이따가 휴방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들은 다 문자로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고, 자, 시장 먼저 좀 보도록 하면, 지금 일단 그리고 지금, 예, 컨디션 이슈로 인해서 좀 두꺼운 오를 하나만 좀 입고 있을게요.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지수가, 뭐 삼성전자로도 다 땡겼습니다. 등락비는 뭐 굉장히 안 좋고, 삼성전자로 땡기는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수가 어느덧 6,200까지 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은, 뭐 지금은 이제 또 양전을 했어요, 다행히도. 근데 코스닥도 하락 종목이 너무 많아요. 1200개잖아요,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그 등락비가 하락 쪽이 3배 정도 많아요, 3배. 이게 너무 차이가 커서, 사실은 뭐 이렇게 좋은 시장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근데 이제 보면 코스닥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조금씩 들어오고는 있는데, 확 변화를 해야겠죠? 거래소는 외국인들 엄청 팔고 있고, 개인들의 힘으로 다 땡기고 있네요. 조심스럽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좀 과열인데, 단기로는 그런 생각이 안 들래 안 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가니까 뭐 딱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 없지만, 어떻게 조정이 한 번 없이 그냥 계속 가죠. 기본적으로는 한 4월 달까지는 삼전 하이닉스는 계속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지금부터 4월 달까지 매일 올라가면 주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쉬었다 가고 하긴 해야 될 텐데, 조금 과열 냄새가 나긴 하네요. 개인들이 좀 많이 붙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뭐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뭐 우리가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오른 것에 따른 조정을 받게 되면 시장이 망가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워낙 지금 시장에 현재 돌아다니는 유동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빨리 코스닥이 좀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자, 그게 쉽사리 탁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지는 못해요. 오늘도 보면 그나마 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아까보단 좀 낫네요. 약간 좀 별로 안 좋았는데. 자,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섹터 위주로 해서 한 번씩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뭐부터 볼까? 잠깐만 2차전이지. 근데 양자 코인이 좋았어요. 뭡니까 난 이런 장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상한가네. SK증권, 상상리증권 상한가 아니에요? 아이고, 상상리 말고. 아까 보니까 증권주 다 가더라고요. 테마장세거든요. 테마장세. 사실 상상인증권은 되게 좋은 자리이긴 했어요. 언제가 이때가 좋은 자리였는데 아마 30분 거래를 하고 있었을 거고, 이게 어제까지 아마 30분 거래였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오늘 이제 풀리자마자 상한가 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분명히 유동성은 많은 것 같아요. 유동성은 많은 것 같고, 맘먹고 땡기면 그냥 땡겨버리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SK랑 상상인증권 같은 거는 어떤 스토리라든지 펀더멘털 분석의 영역의 종목들이 아니고 진짜 차트만 가지고 매매하는 거거든요. 차트만 가지고 차트와 수급, 테마성 종목. 제가 테마성 종목하고 상따는 걸 그닥 선호하지는 않아요.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면은 하겠지만, 다른 게 보이는 게 많으면 그거를 우선순위로 매매를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는 현상이, 그러니까 지금 완전 양극화죠. 삼전 닉스. 잠깐만 에픽으로 한번. 카페? 카페가 뭐야? 잠깐만요. 한쪽은 삼전 닉스고 한쪽은 맥락 없는 테마주들의 초강세가 있어요. 지금 이게 되게 양극화가 돼 있습니다, 시장이. 그리고 지수 레벨이 되게 올라와 있어요. 그건 다 아실 거고. 삼전 닉스로 지수 레벨을 쭉 띄워놓다 보니까 지금 6000포인트대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 영역이 뭐냐면 변동성이에요. 장중 변동성. 이게 좀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장이 약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목들은 지금 대부분 장중 변동성에 노출이 돼 있어요. 이게 되게 스트레스고 지금 그런 시장입니다. 오늘도 보면 어제도 그랬던 것 같고, 항상 등락비는 별로고 장중 변동성은 있고 막 이렇습니다. 지수도 코스닥인데 플러스를 갔다가 지금 1시간밖에 안 지났잖아요. 또 마이너스 갔다가 또 플러스 갔다가 이런 식으로 변동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시장의 딱 어떤 정체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글쎄 이거는 미리 예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삼전 닉스가 쉬어야 돼요. 이런 현상이 조금 뭔가 변화하는 시점이 되려면 삼전 닉스가 쉬어야 됩니다. 근데 뭐 계속 가니까. 자, 봅시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삼전 닉스 없으면 수익률 따라가기 버겁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지금 아이러니하게 수익률 대회에서 지금 수익률 대회 밤에 하잖아요. 8명이. 저도 하고 있고, 제가 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3등이던데 제가 3등이거든요. 근데 삼전하고 하이닉스하고 레버리지만 몰빵 쳐서 매매 안 하는 사람 한 명 있는 거 아시죠? 얘 6등인데요. 얘 이런 사람은 6등이에요. 여기에 몰빵 쳐놨는데.
저는 이거 하나도 매매 안 했는데 그냥 개별주 매매만 했는데요. 상따 안 하고 테마주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주식들 매매로만 해서 지금 현재 3등이에요 사실. 지금 1등이 상따 1등이 지금 상따고 2, 3등이 아마 그냥 매매만 하고 있는 사람들일 거고 아마 그래요. 저기 꼴찌도 아마 상따일 텐데 그분은 또 꼴찌더라고요. 상따도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광무 잘하더라고. 광무 거의 목숨 걸고 하던데요. 광무는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밥도 안 먹고 한대요 매매를. 계좌를 하루에 계좌 전체를 이게 계좌 수익률이잖아요. 계좌 전체를 하루에 3바퀴씩 돌린대요. 3바퀴. 계좌를 3바퀴 돌리려면 하루에 매매를 2, 30번 해야 돼요. 무지무지하게 매매하는 겁니다 지금 그 친구는.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어서 그냥 툭툭 하고 있거든요. 툭툭 하고 있는데 여튼 그러니까 걔는 뭐 아예 뭐 열심히 하더라고요. 자 이제 종목들 좀 한 번씩 볼게요. 네, 종목들 오늘 좀 특이점이 있어 보이는 것들 위주로 해서 한 번씩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또 대충 정리하자고 했더니 올라오는구나. 2차전지 먼저 이야기할게요. 오늘은 2차전지 한번 얘기하면 이번 주는 3전 닉스 없으면 빡세지 않냐? 맞아요, 빡세요. 스트레스 받는 시장 맞아요. 이번 주 내내 변동도 있고 해서 빡센 건 맞는데요. 빡센 건 맞는데 3전 닉스가 있어야 수익률이 나온다는 저는 맞는 말 같지는 않아요. 실제 저는 그거 없이 수익률 내고 있으니까요. 그건 조금 그래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탁탁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있어야 그게 가능할 텐데. 나 수소 먼저 얘기할게요. 제가 이건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수소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수소를 제가 좀 최근에 강조를 했을 거예요. SOFC 강조했죠. 온사이트 얘기하면서 제가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을 거고요. 관련주가 뭐냐? 미시장에서는 블룸에너지고요. 한국시장에서는 대장주는 두산퓨얼셀인데 사실 제일 잘 가는 건 비나텍이에요. 그리고 그 밑단에서 우리가 볼 게 어쩌고저쩌고 퓨얼셀 종목들, 그리고 한선엔지니어링, 그리고 뭐 확장해서 보자면 뭐 미코도 있고 뭐 등등등이 있는데 저는 요까지만 봐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요 SOFC로만 좀 보려고 한다면 요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두산 퓨얼셀이 오늘 NXT부터 해가지고 장 초반에 초급등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는데 봅시다. 많이 내려왔죠. 두산 퓨얼셀 같은 게 여기 이제 요 갭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갭이 보이실 거고 거기가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매수를 하게 되면요. 요 갭자리에 선을 그으면 여기잖아요. 여기가 사실 1차 목표가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오늘 시작을 KRX 시작을 그 이상에서 출발을 했어요. 사실 이렇게 출발을 했죠. 그리고 지금 쭉 민 겁니다. 쭉 밀다 보니까 오늘 발생된 갭을 일단 순수하게 또 메꿔버렸어요. 이 자리입니다. 오늘 발생된 갭을 어제 고점까지의 갭, 어제 장중 고점까지의 갭을 지금 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남은 시간, 남은 오후 동안 또 조금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윗꼬리도 좀 달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갭도 메꿨으니까 위에 갭 메꾸고 아래 갭 메꾸고. 네, 두산 퓨어셀은 저희가 이제 매매를 하고 있던 종목이에요. 하고 있던 종목이고 실제 오늘 장 초반에 좀 익절을 하라고 했을 겁니다. 수익 나신 분들 한번 1번 쳐보시고, 근데 여러분들께도 비슷한 시기, 저희가 사는 그 비슷한 시기에 제가 요 굿모닝 작전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수소 SOFC 온사이트 강조 드리면서
사실상의 대장주라고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비나텍이 움직임 대장주는 비나텍이 맞는데 블룸에너지 보고 따라갈 거면 두산퓨얼스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이 실험들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고 다들 뭐 지금도 윗골이 많이 달았지만 여전히 제가 강조드린 라인에서 샀다면 여전히 뭐 잘 수익 중일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요. 한선. 제가 볼 때 이제 남은 거는 한선인데요. 이 정도가 남았는데 얘가 보니까 그거예요. 그 오버행이 돌았거든요. 보시면 추가 상장 59만 주 7,450원짜리가 59만 주가 2월 초부터 돌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2월 달부터 보면 54만 주 나왔죠. 54만 주. 59만 주인데 54만 주 나왔죠. 5만 주 남았네. 거의 다 나왔어요. 전 요거 소진되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쪽 업황이 좋으면 약간 요 생각을 일단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얘도 여기서 두산퓨얼스에 올라가기 전이랑 모습이 비슷하죠? 올라가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두산퓨얼스를 한번 차트 보여드릴게요. 두산퓨얼스. 예, 올라가고 여기서 이러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떤 느낌이신지 감이 오실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거랑 차트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코, LTC 뭐 여기까지 딱 볼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코세스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혹시 코세스 얘기했나요? 얘도 SOFC 관련이라고 장비 쪽으로 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디서 얘기했는지가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얘는 오늘 리포트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얘기 드렸던 딱 그 내용이 리포트이 나왔습니다. SOFC 장비향 이제 수주 모멘텀이 본격화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오늘 갭상승이 크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어쨌든 블룸에너지가 그럼 주가가 어떤데 이렇습니다. 신고가죠. 지금 미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 가지고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이 손에 꼽혀요.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세다라는 거죠. 지금 이쪽이. 자, 그리고 오늘 유리기판도 좀 좋긴 하더라고요. 유리기판. 제주 반도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 얘기가 나온 김에 반도체 오랜만에 한번 보면 한미 반도체 좀 강하고요. 한미 반도체. 뭐 장비 수주 얘기가 사실 나왔죠. 햄트론이 리포트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 같고요. 점상이 점상. 야씨, 무슨 리포트 나오면 점상을 가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네. 제가 이 종목을 계속 눈여겨는 안 보고 있어서 그런 건데, 이것도 제가 자주 얘기 드린 패턴 중에 하나예요. 어떤 건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의미 있는 고점 아니에요? 리포트 따라갈 수가 없는데 점상인데 어떻게 따라가요? 여기가 의미 있는 고점 맞죠? 여기 가격 조정, 여기 기준선 따라서 계속 내려갑니다. 여기 기준선이잖아요. 회색선. 여기서부터 기준선 위에 올라섰고 여기 눌림목이죠. 타점이 어디에요? 사실은 여기에요. 여기가 매수 타점 이죠. 그리고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 제가 뭐라고 했죠? 안착하고 나면 슈팅. 이건 슈팅을 점상으로 보내버리네. 이거 이해되시면 2번 한번 쳐보십시오. 제가 자주 설명드렸던 패턴 중에 하나예요. 의미 있는 고점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다가 거기까지 오고 나면 여기서부터 빨라진다니까요. 여기서부터 슈팅. 그리고
기준선 따라서 의미 있는 고점 치고 내려올 때 조정을 막 봤는데, 이게 회색선이에요, 회색선. 회색선 아래에서 주가가 놀다가 회색선 위로 언제 올라오냐면 여기서부터 올라와요. 예. 그리고 나서 예, 이 정도 완전 올라왔죠? 올라왔습니다. 여긴 뭐예요? 여기가 안착자리잖아요. 뚫고 안착자리. 여기가 사실 제가 제일 선호하는 포인트긴 해요. 전 여기 뚫을 때보다는 여길 선호합니다. 왜냐면 이게 일시적으로 뚫었다가 다시 밀릴 때도 은근 많거든요. 그래서 좀 확실하게 뚫었다가 안착할 때가 제일 좋은 자리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IT 반도체 얘기하다가 말았죠. 반도체가 뭐 계속 좋죠. 지금 삼전 닉스가 워낙 좋고 하니까. 그리고 이번 실적 시즌에 실적도 잘 나온 기업들도 꽤 있고 해서 여전히 흐름이 반도체가 좋기는 합니다. 좋고 뭐 하나마이크론도 좋고, 슈팅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리고 저는 오늘 좀 눈에 띄는 건 LG이노텍인데 14%가 가요. 신고가를 갔습니다. 근데 LG전자도 오늘 좋거든요. LG그룹이 좋아요. LG그룹이 오늘 좋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로 한번. LG그룹 많은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주가는 최근에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LG그룹 향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LG그룹이 가면 움직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또 볼만한 것들이 2차전지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지금 아침에 나왔던 뉴스들의 맥락을 보면,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좀 주목이 됐었던 뉴스들이 뭐가 있냐, 아침에 딱 일어나서 봤을 때, 일단 저는 블룸에너지 주가를 사실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 신고가가 좀 눈에 들어왔었고, 블룸에너지 신고가, 그리고 3월 초에 무슨 로봇 박람회를 하는데 국내에서 여기에 뭐 휴머노이드가 총출동한다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런 거. 그리고 어제 미시장에서 또 블룸에너지 말고 눈에 띄었던 주식이 뭐였냐면 서클입니다. 서클 인터넷 그룹이라고 아마 돼 있을 건데, 얘가 30몇 프로인가 올랐을걸요? 정확하게는 제가 한번 볼까요? 서클이 예, 35% 올랐어요 어제. 거래도 어마어마했죠. 당연히 눈에 띄죠. 35% 상승. 요게 좀 눈에 띄었었고. 그럼 이게 왜 갔나를 보니까 여기는 이제 코인 관련, 그래서 결국은 스테이블. 블룸에너지 이쪽은 SOFC. 이쪽은, 아이고. 요거. 그리고 사실 이제 빅 이벤트는 엔비디아 실적이었죠. 뭐 당연히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잘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뭐 가이던스도 뛰어넘었어요. 다음 분기 예측치도 상향시켰어요. 젠슨 왕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 긍정적인 코멘트도 많이 날렸어요. 늘상 하던 대로. 근데 시간에서는 엔비디아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사실. 사실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다 이거를 체크를 했을 거라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가장 메인 이벤트이긴 했으니까요. 이제 이런 이슈들도 저는 좀 아침부터 보고 있었고, 그거 관련돼서 이제 다 좀 시세들이 나고 있는 게 아닌가. 스테이블 쪽도 오늘 반등이 있었죠. 참고로 스테이블은 이틀 전 법제화
이제 토론회에서 별 결론이 안 나오다 보니 어제 조정이 나왔고, 다음 주에 결론 날 가능성 얘기가 또 나와요. 요거 다음 주에 또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는 결론을 낼 것처럼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다음 주라고 하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쪽은 또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어제처럼 조정을 받으면 사실은 또 기회가 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서클이 올라가니까 오늘 아침부터 막 움직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요런 이제 로봇 이슈가 있는데, 로봇 중에서는 사실 어제 이미 신고가를 간 종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야, 지금 계속 가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계속 가죠. 그러니까 참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이 당시였던 것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무조건 신고가 갈 거라고 주구장창 노래를 불렀던 시기가 30만원대예요 사실. 30만원대에서 좀 아이러니한 게, 이때만 해도요, 이거 신고가 간다고 하면 뭐 실적이 어떻고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뭐 저렇게 실적도 안 되고 비싼 주식을 자꾸 얘기를 하냐. 근데 이제 코스닥이 간다는 전제하에 이게 안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뭐 결국 가네. 이거 100만원대는 노리겠죠. 아, 오늘 종목 번호 잘못 보냈어요. 맞아요. 미안해요. 그거는 제가 이따 문자로 수정을 할게요. 근데 이름이랑 뭐 내용이 딱 있으니까 제가 아침에 좀 매매하고 이러다가 지금 여러 개를 동시에 하려니까 조금, 게다가 컨디션도 안 좋은데 동시에 하려니까 좀 버겁네요 지금. 네, 버겁습니다. 여튼 맞아요. 시총 상위 로봇만 가요. 시총 상위 로봇만 가기는 해요. 근데 지금 얘만 신고가를 간 건 아니고, 한국 PIM도 이틀 전부터 이미 신고가를 갔어요. 제가 PIM 신고가 가는 것 때문에 매매를 뭘 했다고 했죠? 사면을 했다고 했죠? 바닥에서 돌렸어요. 참고로 사면 같은 주식은 이런 자리는 저항이에요. 보통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 파는 거예요. 팔고 밑에서 다시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제 제가 봤던 주식 중에 제가 회원방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슈어소프트 테크예요. 이거 저번에 저희가 2배 먹은 주식이잖아요. 근데 얘도 보면 이제는 좀 봐야 된다라고는 보는데, 어제 장중에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이 자리는 뭐냐면 팔 자리라고요. 이 자리는 매도. 다시 기회가 올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 밑에서 이러다가 올라오죠. 매도. 또 내려온단 말이지. 다시 사면 되거든. 종목 번호가 필요하시다는 분들도 꽤 계셔서 제가 종목 번호를 치기 시작한 건데, 자, 몇 분들이 맨날 물어봤던 퓨릿 오늘 올라가네. 검색기에 뜬다. 퓨릿 올라가네요. 저한테 퓨릿 물어보셨던 분들도 꽤 있는데, 이분들 이제 수익 구간에서 파시면 되겠네. 올라오네요. 뭐 그냥 우상향하던 종목이라 애초에. 들고 가면 언제 올라갈지 몰라도 들고 가면 올라갑니다, 저런 거. 자, 그리고 의료 AI에서는 저는 오늘은 프로티나가 좀 눈에 띄고 3빌리언이 눈에 띕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의료 AI 잠깐만 이야기하면, 뭐 구구절절 내용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거 봐, 맞잖아. 대표님 퓨리 빠주세요 이러잖아. 난 퓨리 누가 물어볼 것 같았다니까요. 왜냐면 지금 제 검색기에 방금 떴었어요. 제 검색기에 방금 떠서 보니까 올라가고 있었네.
기본적으로 올라가야 검색기에 뜨거든요. 좋아요, 퓨리. 근데 저는 이거를 크게 릴리즈하고 싶진 않아요. 아마 수익이시면 파세요. 그냥 적당히 수익 보고 파십시오. 자꾸 그만 좀 물어보시고 적당히 수익 보고 파십시오. 네, 수익 구간에선 파시고. 자, 그거 내가 뭐냐, 의료에 얘기하려고 했죠. 오늘은 좀 눈에 띄는 건 이제 차트로 얘기 드릴게요. 프로틴 한번 봅시다. 프로티나는 계속 저점이 갱신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저점일 것 같아요. 이게 저점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예, 스테이블 관련주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다음 주까지 봐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3월 초까지 봐도 된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기준선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한 3거래일째. 이 정도면 여기 바닥 찍었다고 보고 이제 살짝 밀릴 때 기준선 혹은 11선에서 돌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재는 기준선 위에 있고요. 기준선 아니면 11선 부근이 저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사볼 수 있는. 프로티나가 조금 눈에 띄고, 그리고 토모큐브는 사실은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신고가 가는 종목이잖아요. 눈에 띄고 말고 그냥 들고 계신 분들 그냥 홀딩 하시면 돼요. 눈에 띄고 말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홀딩 쭉 하면 되는 거고, 얘는 얘는 이제 없으신 분들이 어디에서 사야 되느냐가 이제 고민일 수는 있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11선 정도를 기다리는 게 일단은 최선이겠죠. 근데 이제 들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11선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내비두시면 되고, 이런 거는. 자, 그리고 이제 3빌리언이 조금 의미 있는 자리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게 뭐냐면, 3빌리언은 이제 저항 라인을 사실상 돌파를 한 거거든요. 돌파를 한 거예요. 어제 윗꼬리를 좀 길게 달긴 했는데, 어제 결국 윗꼬리가 달린 위치도 뭐냐면 볼린저의 상한선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산 가능한 범주 내에서 지금 움직여 주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항 라인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잘 안착을 시켜 놓으면 주가는 위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조금 밑으로 만약에 빠진다 치면요, 요 추세는 안 깨면서 여기 11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 오늘 한 14,300~400원이면 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아침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얼마 찍었어요? 거기까지는 안 내려온 것 같긴 하더라고요. 14,600원 찍었죠. 예. 왜냐면 저는 빠져봐야 11선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기준선 중심에서 움직이다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런 게 저는 조금 오늘 시장에서 눈에 들어오는 의료 AI 종목들입니다. 프로티나, 3빌리언, 토모큐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바이오 한번 볼게요. 의료 AI 얘기 나왔으니까. 바이오, 그 다음 스테이블 코인까지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가 바이오, 그러니까 바이오가 좀 힘을 내야 되는데, 이게 바이오가 힘을 못 내면, 그 바이오가 힘을 못 내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네. 코스닥이 갈려야 갈 수가 없다니까요. 바이오가 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이 간다라는 전제면 바이오는 무조건 가요. 그게 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코스닥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건데, 지금 뭐 여전히 좋게 보는 종목은 비슷한데요. 차트는 확실히 얘가 제일 이뻐요. 참고로 코어롱 티슈진 이것도 저는 매매를 이미 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제가 얘기를 하긴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께도 계획 촉 좋다고 언급을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와중에 저희도 샀고요. 네. 좋아요, 이런 거 좋습니다. 차트가 깔끔하거든요, 일단. 그래서 지금 보면 보로노이도 요새 좋죠. 보로노이. 이건 좀 많이 올랐고. 이게 좋은 눌림목 자리에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오름테라.
얘도 자리 좋은데. 목소리가 좋은 게 아니라 저 지금 목소리가 갔는데 저 지금 목이 갔어요. 목에 저쪽 안쪽에 뭐가 걸려 있는 것 같은 느낌. 껄끄럽게 뭐가 걸려 있는, 뭐가 목에 걸려 있는 느낌이 자꾸 나서 이게 자꾸 탁성이 나와요 지금. 잠깐만요. 물 좀 마셔야겠다. 금리는 뭐 동결 다 예상했던 거고. 넥밤에요. 넥밤에는 좋게 봐요. 제가 얘기도 드렸던 종목일 거예요 아마. 근데 넥밤에 지금 요즘 어때요? 쉬고 있구나. 제가 넥밤에를 언제 언급을 드렸냐면 이때 언급 드렸어요. 기억하시면 1번. 제가 넥밤에는 실제 이때 매매도 했고요. 이때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올라갔거든요. 그거 지금 다시 내려왔네. 아마 또 저점 부근에서 지금 이게 저점 부근 같은데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돌릴 거예요 아마. 넥밤에는 그냥 의료기기 판매하는 회사죠. 추세 살아있네 이렇게. 여기 지금 추세도 살아있고요. 추세도 살아있고. 오늘 바이오가 조금 빠지는 것들이 꽤 많아요. 조금 조정받는 것들이 좀 있는데 어느 범주 안에서 조정받는 것들은 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드림씨가 오늘 좀 많이 빠지네. 사실 뭐 얘도 오늘 많이 빠진다고 뭐가 특별히 바뀌는 건 없는데 생각보단 좀 많이 빠지기는 해요. 드림씨에서도 생각보다는 이렇게까지 빠질 그게는 없는데 오늘 바이오가 조금 부진합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뭐 그렇게 봐야죠. 투표는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요? 맞네, 내 생각대로네. 그러니까 보세요, 두산퓨어셀도 Y바이오는요 오늘 저점일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솔직히 저는 여기를 뚫었기 때문에 갈 거라고 봤거든요. 난 어제 음봉이 되게 당황스러웠던 종목이에요. 왜 빼지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뭐 고백을 하자, 고백이라고 해야 되나? 얘기를 드리자면 차트라는 게 사실 어쩔 수가 없는,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상치 못한 흐름이 가끔은 나와요. 나올 수 있죠. 저도 되게 이럴 땐 좀 당황스럽기는 해요. 제 계산에는 아예 없던 차트거든요. 나 이거를 이렇게 밀 거라는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좀 어제 당황했었는데 사실은 오늘 밑꼬리 보세요. 여기 달리죠. 밑꼬리 여기 달리죠. 또 어제 거래가 뭐 많이 터졌나? 뭐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기존 저항대를 뚫기는 했지만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얘를 크게는 보면 이런 박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박스. 디테일하게 고점을 딱딱 체크해 나가면 요런 이제 내려오던 추세가 있었는데 그거 돌파가 여기서 이루어진 거였고. 근데 결국은 크게 보면 박스. 어쨌든 결론은 이제 윗라인을 위에 박스든 뭐 아니면 수렴이든 윗라인을 뚫기 위한 과정 진행 중으로 본다면 오늘 저점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어디가? 여기가 저점 같아요. 뭐 또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이제는 여기를 뚫어야 갈 텐데 문제는 여기 뚫으면 그냥 신고가죠. 신고가잖아요. 여기 뚫으면 뭐 신고가지 뭐. 그럼 결국 이 종목은 신고가 갈 종목으로 여전히 보고는 있습니다. 어제 움직임에 저도 누구 못지않게 당황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두산퓨어세 잠깐 보자. 41,000원대. 그러니까 두산퓨어세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뭐예요?
이때 발생됐던 갭을 오늘 장 초반부터 그 이상까지도 해서 메꾸고, 그쵸? 그리고 어제 고점까지의 갭, 그거를 오늘 밑꼬리로 메꾼 거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여기 있지 않았나, 주가? 남은 시간 동안 좀 올라올 것 같다고 하지 않았나요? 왜냐면 위에 갭 메꾸고 아래 갭 메꾸고 위에 갭 메꾸고 아래 갭 메꾸고 좀 올라오고 밑꼬리 달고 끝나지 않을까? 딱 제 예상 그대로입니다. 그냥 딱 제 예상 범주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티어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또 비나텍이래, 블룸 에너지가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레벨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다고 봐줘야겠죠. 예. 그럼 그냥 꺾이기보다는 어떤 기술적인 포인트만 맞춰주고 또 반등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죠. 얘가 시가가 428이잖아요. 시가가 428이죠. 그러니까 내일 모레 뭐 이런 연속성을 보지 않을 사람들이라면 시가 가기 전에 입절을 하면 돼요. 이런 거는 시가 가기 전에. 시가가 428이잖아. 아직도 들고 계시다면, 오늘 나는 쇼부를 치고 싶다면 올라올 때 시가를 안 넘는 선에서 입절을 하시면 되는 거고, 내일하고 내일 모레 난 조금 더 연속성을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미시장에서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 추가 상승도 가능하죠, 당연히. 추가 상승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얘도 신고가예요. 여기 넘어가면 신고가죠. 추가 상승 나오면 또 신고가 도전을 하겠죠. 그거는 이제 각자의 영역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자람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자람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55,000원대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나? 55,000원대를 안착을 시키면요, 위에 크게 열려요. 요 부근 딱 얼마라고는 얘기 못하겠는데, 요 55,000원 부근을 넘어서서 안착을 해버리면 위에가 크게 열린다고요. 그래서 밑에서 사놓으면은 사실은 단기 매매도 좋지만 그냥 한번 들고 가볼 만도 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얘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오버행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오버행. 뭐 주식수가 크지는 않은데 오버행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공시를 보면 10만 주 오버행이 나왔는데 남은 물량도 좀 있어요. 77만 주. 남은 물량도 좀 있다고요. 근데 주가 이게 37,000원대의 물량이에요. 그럼 거의 한 4만원대 물량이라고 사실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주가가 또 조정받아서 47,000원이네. 사실 주가가 저 물량 때문에 많이 빠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다만 주가가 올라가기도 만만치는 않구나, 저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핑계를 가지고 소화하는 과정이 55,000원 뚫기 전에, 그 소화하는 과정이 저 핑계를 가지고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은 좀 내려왔지만 또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럼 지금 내려오는 파동에서의 저점은 결국은 11선과 기준선 이 사이에서 저점이 나올 걸로 봐요. 그리고 또 올라올 걸로 봅니다. 그럼 대략 5만원 전후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그런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면 55,000원대를 뚫고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 파동이 진짜 이 종목에 있어서는 좀 기대가 되는 좀 위치다 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요. 이제 이 자리도 위에가 좀 많이 열려야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사실 이렇게 똑같이 이미 설명을 며칠 전부터 또 드렸어요. 이것도 똑같이 설명을 드렸을걸요, 아마. 기억하시면 1번 한번 쳐보시고요. 제가 뭐 지금 다르게 설명을 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들고 계시면. 자, 그리고 이제 뭐 얘기해볼까? 10시 50분이네 벌써.
아침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리포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리포트에서의 최선호주가 이수스였어요. 이수스 스페셜티 케미칼 이었는데, 오랜만에 2차전지 전고체 얘기 좀 잠깐 드릴게요. 2차전지랑 전고체 얘기를 잠깐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리포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침에 자, 리포트는요, 여러분들 리포트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은 리포트이 대부분 좀 유료 사이트에 많이 나오기는 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봐요. 저는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아이고, 좀 닫아놓자. 드림 CI 뭐야? 드림 CI 설명해달라고? 3,000당 설명해달라고요? 이렇게 이제 이게 쭉 나오고요. 보면 뭐 쭉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다 보진 않아요, 저는. 아까 제가 전고체 리포트 나왔다는 게 이거예요. 전고체 시대의 원석을 발견했대. 그리고 회복의 원년이래요. 신안에서 나왔죠. 이거는 사실 산업보고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산업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리포트로 나온 케이스인데,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산업 이슈에. 2차 전지 없나 여기? 신안 리포트 엄청 많이 나와요. 작성 기관. 이거는 근데 유료 사이트예요, 여러분. 전 돈 내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이런 사이트들이 몇 개 있죠, 아마? 전 옛날부터 보던 사이트라. 여기 보면 2차전지 전 고체가 좋아요, 뭐 이렇게 리포트 나와 있잖아요. 이거 이 안에서 그래서 뭔데, 그래서 타픽이 에코프로 버티랑 이수스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101페이지짜리 리포트예요. 얘가 언제다 이거. 101페이지 한번 클릭해볼까? 아, 이거 언제 다 있습니까? 하루 종일 읽어도 못 읽겠다. 100페이지가 넘어요. 여튼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봐야겠다. 이제 저런 식으로 저는 이제 리포트를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끔 뭐 오늘 아침에 이런 리포트이 있었다, 저런 리포트이 있었다 이러는 게 제가 어느 정도 다 본 겁니다. 빠르게 아침에 좀 스캐닝하고 얘기 드리는 건데, 어쨌든 아침에 전고체 쪽 리포트가 나왔단 말이죠. 이거에 뭐 구구절절 이야기할 건 없고, 뭐 길게 얘기할 건 없고, 핵심만 이야기 드리면 결국 전고체는 뭐랑 연결되죠? 로봇이랑 연결돼요, 사실. 그쵸? 전고체는 결국 로봇이랑 연결된다고요?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한 내용 중에 하나가 2차 전지가 가려면 로봇 혹은 ESS 내러티브로 가야 한다. 이 얘기는 계속 많이 강조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제 산업 임대스 보고서에서도 이 부분이 강조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전고체는 뭡니까? 황화 리튬계의 그 소재, 이쪽 종목들을 위주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대장주가 뭐예요? 뭐 이수스죠. 뭐 다 아는 거고, 이수 스페셜티.
이름이 너무 길어.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보실 만한 게 최근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3개 정도만 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형주까지 하면은 삼성 SDI. 딱 그냥 이 SDI 하나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뭐 CIS, 한농화성, 레이크머티리얼즈를 보시면 돼요. 정보체 그냥 딱 얘네만 보면 돼요. 딴 거 볼 거 없어요. 딴 거 진짜 볼 거 없어요. 정보체에서 대장주 이수스, 정보체에서 대형주 3D. 그다음 뭔가 난 개별적인 거를 한번 보고 싶은데 CIS, 한농화성, 레이크머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얘네들은 근데 다 한 번씩 봐야 될 것 같아요. 다 차트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요건 CIS. 이거 CIS입니다. 잘 빠지지도 않아요. 보니까. 그리고 한농화성 이것도 안 빠지죠, 잘. 잘 안 빠지고. 참고로 레이크머티는 어제 샀다가 오늘 답답해서 그 종목이 조금 또 오버해서 많아가지고 그냥 적당히 본전하고 내가 종목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예, 저희 매수 상단보다는 살짝 올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냥 종목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다시 좀 세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얘도 사실은 좋아요. 레이크머티, 한농화성, CIS, 이수스페셜, 삼성 SDI. 환율 내렸어요. 맞아요. 네, 환율은 내렸습니다. 요즘은 아무도 환율 얘기 안 합니다. 왜 환율 얘기를 안 할까요? 지수가 저렇게 가는데 환율 얘기를 왜 합니까?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게요. 이런 메커니즘은 좀 전 되게 이상한 거라고 보는데, 이 시장은 이게 이게 여름이에요. 작년 여름. 시장은 이때부터, 이때죠, 이때. 9월, 10월. 이때부터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함전 닉스. 이때가 하이닉스가 30몇만 원 이랬어요. 30만 원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요때 이제 10월 중순에, 10월 말쯤에 이제 삼전 닉스 실적 발표를 하고요, 이때. 그 다음, 요때 1월달에, 요때 이제 또 실적 발표를 한단 말이죠. 요 실적 발표하기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한 달 전부터. 주가가. 근데 환율도 그때부터 올라요. 이렇게. 이때 여러분들, 뭐, 뉴스 같은 거나, 뭐, 심지어 그런 것들을 주장한 전문가들도 되게 많은데, 이때 하락의 논리가 뭐예요, 맨날? 환율이 부담스럽다. 뭐 맨날 환율이 부담스럽다는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때. 그리고 그걸 주장하던 사람들도 많았다고요. 그래서 인버스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산 시점이 언제냐면 이때예요. 이때. 이 사람들이 손절을 안 한 이유가 이 환율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 이유도 되게 컸다고요. 환율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기대를 하고 주가가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자꾸 기대를 한 건데, 지금 아무도 환율 얘기 안 해요. 왜 환율 얘기를 안 할까요? 환율이 이렇게 빠지고 있거든요. 누가 환율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환율 얘기는 사람들이 보면 하락의 논리를 찾고 싶거나, 환율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락의 논리가 필요할 때 환율을 많이 언급을 하고요, 보통.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를. 시장이 급락할 때 환율을 많이 찾아봅니다. 시장이 막 급락을 할 때 환율을 막 찾아봐. 그래서 환율이 급등을 했어. 그러면 환율이 급등을 해서 시장이 급락하는구나, 이렇게 해요. 의미가 없어요, 이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대체? 이건 진짜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갖다 맞추는 거예요. 끼워 맞추기. 그래서 근데 이 얘기 지금 왜 하냐면요, 환율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환율이 메인 키가 되는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수급의 메인 키가 환율이에요?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환율을 사람들이 왜 보죠? 수급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외국인들 빠져나갈까봐. 그쵸? 근데 지금의 수급의 키는 환율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지금 수급의 키는 뭐예요, 대체? 그게 키가 된 지는 최근이 아니에요. 이미 작년부터지. 유동성인 거 다 인정하시죠? 지금 수급의 키는 환율이 아니라 유동성이라고요. 네. 환율 보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시겠으면 3번 유동성이라고요. 그럼 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냐, 그냥 어떤 하나의 단어 같은 이 유동성이라는 거를 숫자로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 드렸던 게 고객예탁금하고 수익형 주식증권 추이였잖아요. 오랜만에 그거 한번 볼까요? 다 좋겠지 뭐. 자금 동향 보면 이 고객예탁금 야, 역대급이잖아요. 유동성 이거 검은 선인데.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때요. 이때 사람들이 인버스 베팅을 많이 했다니까요. 이때 8월달, 9월달 이때. 근데 9월달부터 치고 간다고요, 지수는. 그리고 10월달에 하이닉스 3전 실적 나오고 더 치고 가고, 하반기에 좀 쉴 때는 코스닥이 또 치고 가다가 1월달 또 실적 그걸 기점으로 해서 또 3전 닉스 치고 가고 이건데, 사실 유동성에 민감했던 사람이라면 이때 하방 주장하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이미 이때 5월달, 6월달에요. 유동성이 올라가는 이 속도가 예사롭지가 않았었다고요. 이미 이게 있었어요. 이때가 이제 트럼프 환율 쇼크 관세 쇼크 나왔을 때가 4월이고 5월, 6월에 유동성이 한번 강한 렌즈가 있었다고 이미. 그래서 유동성장이 올 가능성을 생각을 했다면, 하는 사람이라면 이 하방 베팅을 감히 못한다고 이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하방 베팅한 사람들의 이 논리도 이해는 돼요.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환율 가지고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키가 뭐 어디에 있느냐를 내가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건 여기에서도 드러나요. 내가 환율을 생각을 했다면 이런 장을 생각을 전혀 못했을 거고, 내가 유동성, 이미 여기서 보여줬던 유동성에 포커싱을 하고 있었다면 이 유동성 올라올 때 눈치채야죠. 그쵸? 여기서도 올라가고. 지금 이거 사상 최대잖아요, 지금. 지금 유동성은 사상 최대예요. 코로나 때, 요게 코로나 유동성이거든요. 사상 최대죠, 지금. 이때 유동성이 대략 한 1년 6개월 정도 들어왔거든요. 1.5년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이번 유동성이 어때요? 한 4월달, 5월달부터 들어온 거니까 1년이 아직 채 안 됐어요. 그쵸?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얘만 그러냐? 더 무서운 건 주식형 수익증권입니다. 그거 장난 아니던데. 한번 볼게요. 요즘은 ETF도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이게 주식형 수익증권이거든요. 야씨. 네. 이거 올라오는 각도를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번 각도가 올라가요. 여기서 한번 더 올라가고, 각도가 지금 이렇게 올라갑니다. 잠시만요. 왜?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얘기를 안 해? 지금 누가 전화하는지 아세요? 광무가 전화했어요. 광무 이 새끼들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전화를 해놓고. 내가 볼 때는 일단 뭐 할 얘기가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이 방송을 본 것 같아. 맞다. 이 형 지금 유튜브 한다. 이러면서 얘기를 안 하다가 끊었어.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이게 뭐 TV 방송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쵸? 유튜브인데. 그 이게 전화로 들리는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도 안 될 텐데 뭐 그냥 하지. 아니야, 저거는 저 아마 수익률 대회 때문에 전화했을 것 같은데. 수익률 대회 때문에 전화했을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습니다. 왜냐면 지금 광무는 거기에 목숨 걸었거든. 목숨을 걸었어요. 보니까 아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도 잘 하려고 열심히는 하는데 저는 목숨까지는 못 걸었어요. 너무 바빠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제가 거기에 목숨을 걸 수가 없어요 지금. 전화번호 잘못 눌려진 건가? 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아니다.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이 왔습니다. 저건 전화번호가 잘못 눌려진 게 아니네요. 내 예상이 맞았습니다. 내 예상이 맞았어요. 레지던자는 그냥 쭉 들고 가보세요, 한번. 현대위아, 레지던자는 쭉 한번 들고 가보세요. 이 당시죠, 작년에 10만원 안 할 때. 유일하게 남은 블루칩. 제가 친하게 지내는 전문가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전문가들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또경락 아저씨랑 친하잖아요, 저. 또경락 아저씨랑 친하고요. 광무랑 요새 좀 친해졌고요. 그다음 저 준혁이 형이랑 좀 친해요. 준혁이 형이랑 친하고 임종혁, 종혁이랑도 친합니다. 종혁이는 친해요. 그 예전에 준혁이 형, 임종혁 파트너, 또경락 아저씨 나 넷이서 주식구조대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주식구조대에서요, 여러분, 그게 히트친 상품이 아니라서 그런데 나 이거 날짜도 기억해요. 이때인 것 같아. 이날. 주식구조대에서 삼성전기를 언제 들어가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날 들어가라고 했어, 이날 삼성전기를 추천한 모임입니다. 주식구조대가 24년 12월 요때 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와, 난 삼성전기는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때 삼성전기를 24년 12월 10일이구나. 이때 중장기로 이제 들어가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난 저런 주식 꼭 해야 되나? 제가 약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렇게 됐더라고. 아니 그 민재도 친해요. 예, 민재도 친하고요. 이영빈 전문가? 저 친한 사람 좀 생각해보니까 많네. 민재도 친하고, 형빈이도 친하고, 김정기 파트너랑도 좀 친하고요. 또 누구야? 다 친합니다. 두루두루. 민재는 이상하게 저를 좀 많이 따라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명절 때 자꾸 문자 오고, 뭐만 하면 문자 오고, 막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 그런 거 보내는 거 별로 안 귀찮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받았으면 보내야 되잖아요. 아씨.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인사치레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 친구는 아예 대놓고 저한테,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냥 좀 친하고요. 또 누구 친하냐. 다들 친해요. 김정기 파트너랑도 뭐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 그리고 이영빈 전문가? 그분이랑은 요즘 만날 일은 없었는데 친해요. 왜냐면 그분이 전문가를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다고 들었는데,
전문가 시작하기 전에 롤모델이 저였대요. 롤모델이 저여가지고 2022년인가 전문가를 자기가 시작을 했는데 제 방송을 다 봤대요. 그래서 제가 활동을 왜 안 했는지도 예, 막 그런 안부 물어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친구는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볼 일이 지금 잘 없더라고요. 그런 분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분이 잘 돼야 되고 여튼 광문은 제 예상이 맞았어요. 예, 광문 제 예상이 맞았고 두루두루 다 친합니다. 그 친한 거를 떠나서 권태민 대표님도 사실 저 잘 챙겨줘요. 저 애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셨고 사실 네, 저도 가끔 안부 전화 드리고 그럽니다. 권태민 대표님이 뭐 앞으로 같이 가자 그러던데 어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두루두루 그냥 친합니다. 저 민 박사님이랑도 사이 나쁘지 않아요. 민 박사님 사적으로 만나면 웃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자주 만나는 사람은 또경락 아저씨죠. 뭐 매주 2번씩은 만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요. 또경락 아저씨 교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 이제 여의도에 있는 그 아저씨 교회에서 이제 무슨 뭐 남전도에 모임이 있는데 거기 초청 찬양 가수가 제 처제입니다. 제 처제가 이제 오늘 그 토요일 날 그래서 저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처제 혼자 보내기 좀 그래서 제 처제랑 이제 반주자랑 해가지고 대단한 남전도의 모임이야. 예, 대단한 모임인 게 제 처제가 가스펠 가수거든요. 인맥을 통해서 가스펠 가수를 이렇게 남전도의 모임에 초청할 수 있다라는 건 네. 자, 그리고요 한번 볼게요. 코인테크를 사려고 했는데 엔젤이 주봉이 이뻐졌다고요? 예, 내일 결제하고 3월부터 하셔도 돼요. 코인테크 어떻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제가 저번에도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배드가이님.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배드가이님? 전업투자자세요? 저랑 종목 보는 결이 비슷할 때가 은근히 좀 있어요. 이제 보니까. 저도 지금 엔젤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종목이 자꾸 겹쳐. 전업투자자세요? 저는 원래 이제 전문가들 볼 때 가끔 보면 종목이 자주 겹치는 전문가분들이 있어요. 이제 있는데 이번적으로 그런 분들이 저는 매매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차트 기반의 트레이딩은 저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라고 생각을 해서 요게 비슷하면 저는 저 사람 주식 좀 할 줄 아네? 약간 요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 방에서는 저분이 조금 그래요. 저분이 좀 그렇고 그래요. 유로핏? 유로핏도 좋죠. 오늘 좀 빠지는구나. 좀 빠질 수 있죠. 3% 빠지는데 좀 빠질 수 있어요. 여기가 이탈이 돼서 근데 얘가 유로핏이
아, 지금 이거 오늘 아침에 뉴스도 있었는데.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아침에 이 뉴스가 있었죠. 저도 뉴스를 본 기억이 나는데. 아침에 뉴스가 있었는데 주가가 빠졌네? 참. 신기하네요, 또. 조금 더 조정은 나올 수 있는데 또 올라오겠죠, 이런 거는. 아, 민재요? 민재 겹쳐요. 민재가 왜 겹치는지 알아요? 민재는 제가 이제 이게 자꾸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한경 데뷔할 때요. 데뷔할 때 같이 방송했어요. 같이 밤에. 한경 데뷔할 때 같이 방송했거든요. 근데 이때 아마 첫 종목이 사면이었을 거예요. 그냥 그 친구가. 근데 아시잖아요. 제가 사면을 거의 뭐 로봇 대장주라고 언급을 했던 종목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줄줄이 종목들을 하는데 결론은 이 친구는 로봇을 진짜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뭐 KNR 시스템, 뭐 엔젤 로보틱스 막 이런 거 하다가 어느 날 유진 로봇을 가져온 날이 있는데 밤에 유진 로봇을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제가 회원들하고 오후에 유진 로봇을 샀던 날이에요. 내가 회원들하고 유진 로봇을 샀는데 저녁에 얘가 유진 로봇을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너 나랑 종목 보는 거 좀 비슷하다고. 네가 아까 얘기했던 유진 로봇 오늘 우리 산 종목이라고. 서로 모르다가 그렇게 했거든요. 회원이네 이게 아니라. 아니 그 LST 라이오텍 같은 거는 이거 혹시 기억하세요? LST 라이오텍 이거는 제가 굿모닝 작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전혀 움직이지 않았을 때 소개시켜드렸던 로봇주예요. 이거 기억하시면 3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한번 볼까? 이거 LST 라이오텍이 야 코스텍시스 또 가네. 하나도 안 움직일 때 여러분들께 얘기 드렸던 로봇주라고요. 이거 LS그룹 로봇주인데 하나도 안 갔다고. 이거를 방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도 얘기할 때 아마 이거 안 움직이고 있을 때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는 결이 좀 비슷하구나 전반적으로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모르겠어요. 다른 섹터는 아직 잘 모르겠고 로봇은 보는 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아니, 단기 매매는 자신 있어요. 저는 원래 단기 매매는 자신 있는데 제가 끌고 가는 매매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그래서 맨날 또경락 아저씨랑 그 얘기 한다니까요. 네가 단기 매매 전담하고 내가 들고 가는 매매 전담하면 그거는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수 있는 상품이 될 거래요. 그래서 형 그러다가 근데 그게 좋게 보면 그런데 둘 다의 장점을 잃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왁구를 되게 잘 짜야 돼. 이 얘기를 한 몇 년 전부터 했어요. 몇 년 전. 2, 3년 전부터. 저희끼리 술 마시면 맨날 이런 얘기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형이 나한테 단기 매매 전권을 줘야 된다고. 형이 조금이라도 참여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순간 무너지니까 대신 중장기 매매는 내가 참여를 안 할 테니까 같이 상의는 하되 무조건 결정은 중장기는 그 형이, 단기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왁구만 잘 짜면 제가 생각해도 되게 매력적일 것 같긴 한데 각자 잘하는 거에 집중만 하면 그쵸? 그러면 되게 매력적일 것 같긴 해요. 저는. 언젠간 한번 뭐 그럴 수 있는 날이 있겠죠. 근데 요즘 그 아저씨가 자꾸 자산운용사 가고 싶어 해요. 자산운용사를 만들고 싶어 해요, 본인이. 자꾸. 말만 그렇게 하는 건지. 근데 지금 그 방에 회원이 엄청 많아서 쉽게 이동을 못 해요, 지금은. 회원이 너무 많아서. 근데 아마 이제 회원이 줄어들고 하면은 운용사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저한테 맨날 그러는데
내가 워렌 버핏 할 테니까 나보고 찰리 먼거가 돼달래. 그래서 야씨 이 찰리 먼거 좋은 건 지가 다 하겠대 이랬거든요. 맨날 좋은 건 워렌 버핏은 누구나 알잖아. 좋은 건 자기가 하고 넌 내 옆에 붙어서 찰리 먼거가 하래요. 찰리 먼거 하래라고. 아니, 그러니까 공유하는 가치관이 비슷하니까 친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결이 비슷하니까 그러면 좀 많이 친해지는 거고. 자, 이제 종목들하고 좀 한번 볼게요. 예. 지수가 참 어제랑 비슷해요. 코스 P만 이빠이 당겨놓고 코스는 그냥 적당히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서 적당히 플레이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아, 결국은 바이오가 힘을 내다 3천당이 올랐구나. 아까 누가 3천당 얘기한 게 이거구나. 11선 타고 가네요. 자, 여기서도 또 드러나는 거 급등주는 11선 안 깹니다. 그러면 3천당은 뭐예요? 급등주입니다. 지금 사실상 급등주는 11선을 안 깨요. 일반적인 주식은 11선을 깨고 기준선 지지를 받고요. 급등주는 11선은 잘 안 깨요. 여기 지금 11선을 안 깨네. 안스바이오도 좋네. 이노텍 좋아요. 아니 제가 가끔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전문가들한테. 아니 그렇게 매매 잘하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전문가 하지 말고 응? 당신 그냥 개인 매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니까 난 너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돈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리스크적인 측면과 직업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저는 전업 투자를 정말 나이 들어서는 하고 싶지 막 벌써부터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약간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지금 2살짜리 딸이 있는데 나중에 유치원 가고 이제 초등학교 가고 하는데 친구들이 너네 아빠 뭐 하냐고 하면 우리 아빠 집에서 주식해 이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 아빠 TV에도 나오고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명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하면서 돈을 벌려면 이제 전문가를 해야지. 아니면 어, 그 또경락 아저씨 말처럼 자산, 그게 제일 명분은 쓰죠. 자산, 우리 아빠 자산운용사 이사야 이러면은 뭐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그거는 돈도 벌면서 어떤 명예욕도 챙겨갈 수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거를 고려해서 하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뭐 일부 중에서는 매매에서 수익 낼 자신이 없어서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하다라는 건 저도 알아요. 왜냐면 술 취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자기가 매매해서 수익 낼 자신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좀 놀랬습니다. 진짜 술이 많이 취했나봐. 보통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입 밖에 잘 안 꺼내는데 그걸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시장 좀 볼게. 근데 이게 지금 지수가 사실 별로 볼 게 없어가지고 지수가 계속 이런 형태로 흘러갈 거라 제가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조금은 제한적이기는 한데요. 나도 상따나 해볼까?
제가 수익률 대회에서 상 나도 해볼까? 라는 심정이 조금은 들면서 잠깐 건드렸던 게 있는데, 유튜버예요. 수익률 대회에서. 요거 잠깐 건드려봤다가, 그냥 하지 말자. 하고 그냥 몇 프로 먹고 팔았는데, 다음날 또 상한가 가더라고요. 증권주들, 개별 증권주들, 유화증권이 간다는 이게 말이 되나? 유화증권이 뭐 하는 회사인데? 유화증권은 유화증권 회장이 있는데 그 회장 돈 관리하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가 가는 건 좀 이상한 거잖아. 자사주 많다고 가나? 제가 유화증권은 처제 CCM 가서 누군지 알 수 있냐고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면 그룹이거든요. 그룹명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룹명은 알려드릴 수 있어. 근데 이제 프라이버시상 누구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라이프 로드 시너즈라는 그룹입니다. 그룹이에요, 이거. 그룹명 라이프 로드 시너즈입니다. 자, 뭐 라로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끼리는 라로싱이라고 부르는데, 여튼 제가 유화증권은 좀 아는 회사예요. 왜냐면 예전에 저 유한타에 있을 때, 유한타 지점에 있을 때, 저 여의도 지점에도 있었거든요. 유한타 여의도 지점에 잠깐 있을 때 옆에 유화증권이 있었어요. 근데 유화증권에서 프랍 딜러인데 주식 쪽, 선물 옵션 말고 주식 프랍 딜러를 뽑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사실 제안이 이때 들어왔었는데, 이게 보통은 프랍 딜러라는 게 회사에 있는 돈과 회사가 갖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매매를 하는 게 프랍 딜러란 말이에요. 근데 유화증권은 보니까 회사가 아니라 그 회장의 개인 돈을 굴리는 거더라고요. 야, 이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안 갔거든요. 회장의 개인 돈을 굴리는 일종의 비서 같은 역할인데, 저건 되게 좀 개인 회사 같은 회사다, 저 회사는. 유화증권 쓰는 사람 없잖아, 아무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게 올라가네요. 경동인배. 잠깐만, 이것도 요즘 잘 가던데, 경동인배. 잘 가네. 이거 옛날에 그 자원 관련주였는데, 얘도 자사주 발로 가는 건가? 경동인배. 편으로 왜 가는 거야? 이거 시총이 작고. 하나마이크론. 일단 신고가 4만원 넘는 건 일단 볼 겁니다. 4만원 넘기 전에는 전 별로 터치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 24,000원에 샀어요. 사실 24,000원대 사서 그냥 홀딩하고 있거든요. 지금 50% 수익이겠네요. 그쵸? 36,000원이니까 24,000원에 50%면 36,000원. 내심 딱 100% 먹으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러려면 5만원 어프로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쵸? 모르겠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4만원대 넘어가는 건 볼 겁니다. 그거는 4만원대는 한번 갈고 나서 맥시멈 5만원? 글쎄, 근데 5만원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또 상황을 봐야지. 쓰리빌리언 14,300원 돼요? 근데 이제 쓰리빌리언이 아니잖아. 580원이잖아. 580원이잖아요. 제가 아까 3,400원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 요거 30분으로 보면, 근데 제가 줄도 거놨을 텐데. 여기 줄도 사실 미리 거놨거든요. 쭉 이렇게. 아직 거기까지 내려온 건 아니네요. 교회가 어딘지를 얘기 드리면 오시려고요?
그 남전도의 모임이라 좀 그래요. 여의도에 교회 몇 개 있지도 않잖아요, 근데. 카톡 공개해드릴까요? 아까 전화 온 거 맞죠? 아, 형님, 이 시간 유튜브이시죠? 장중이죠? 네. 잘못 누른 거 아니죠? 이 정도면은 전화를 진짜 한 거죠? 저럴 것 같았어요, 느낌이. 전화를 일단 했는데, 할 말이 있어 전화를 했는데, 아, 맞다. 이 형 유튜브 하고 있겠다. 이거였을 겁니다. 근데 전화가 됐거든요? 받았는데 얘기를 안 하더라고, 아무 얘기를. 내가 스피커폰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나? 아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조용하다가 갑자기 푹 끊었어요. 자, 지금 30분 됐는데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 예. 전 또 내일 뵙도록 하고, 아, 오늘은 개인 유튜브 원래 이 시간에 하는데요. 오늘 하루만 좀, 제가 지금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와야, 주사하고 약 타 와야, 지금 목에 자꾸 걸리는 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병원, 이게 12시부터 또 병원 점심시간이거든요. 지금 가야 돼요, 그래서. 예. 저는 내일 또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